방콕에는 많은 건물이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기가 바뀌어도 중심에 남아있는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왕의 사절이 머물고 제국의 상인이 오가며 기자와 외교관이 세기의 대화를 나눈 곳, 한 건물이 도시의 얼굴이 되고 한 시대의 연대기가 된 곳, 그 이름은 오리엔탈 호텔. 왕의 그림자 아래서 시작된 작은 집은 제국의 항해자와 함께 세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시가 품어온 시간의 층들을 따라 한 건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약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호텔이 서 있는 이 땅은 한때 라마 3세의 별궁이 있던 왕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옆 강변 한쪽에 아주 작고 초라한 집 한 채가 생깁니다. 주인은 영국인 선장 제임스 화이트. 그는 배를 타고 세계를 돌며 무역과 운송을 하던 서구 상선 사회의 사람. 그가 이곳에 만든 건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강으로 들어오는 외국 선원과 상인들이 하룻밤이라도 몸을 뉘고 씻고 술 한잔할 곳. 말하자면 방콕 최초의 외국인용 게스트하우스. 1860년경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엔탈 호텔의 가장 첫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63년 제임스 화이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숙소는 방콕으로 들어오는 서양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이어가려는 미국인들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곧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더 오리엔탈. 방콕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콕은 그 시절 나무와 기름, 천으로 지은 집들이 빼곡한 강도시였습니다. 불은 곧 재앙이 됐죠. 1865년 오리엔탈은 주변에 다른 60여 채의 건물과 함께 한 번의 화재로 전부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다 타버린 소멸이었습니다. 방콕 최초의 근대형 호텔은 역사책에 남기도 전에 사라질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1880년대 한 명의 덴마크 상인이 이 강으로 들어옵니다. 이름은 한스 닐 안데르센.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서구 해운 네트워크를 이해했고 시암 왕실과도 연결을 만들 수 있었던 인물.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직감합니다. 방콕은 동남아의 관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항구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거래하고 외교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안데르센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암의 개혁파 왕족 프라야 프리단과 손을 잡고 새로운 오리엔탈을 구성합니다. 이건 그냥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시암 왕국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장소, 세계의 손님을 맞을 응접실, 그걸 이 강가에 세우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방콕을 동서무역의 중간 기착지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 시점부터 이 도시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방콕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만나고 협상하고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안데르센은 곧 이 강가에 또 하나의 건물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트 아시아틱 컴퍼니의 타일랜드 빌딩. 여기는 갈 수가 없네. 그 모습이 앞에는 조금 남아있네. 이걸 철거하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호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이 이제 만다린. 이것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시암을 잇는 교역의 관문이자 동서양 자본이 처음으로 방콕의 강 위에서 맞닿은 상징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이 회사를 통해 유럽의 와인과 목재, 건축자재, 조명, 철제 구조물을 수입했고 오리엔탈 호텔의 샹그리제와 가구, 유리창, 벽지들 또한 모두 이 회사를 통해 들여왔습니다. 그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쪽은 사람을 위한 집이고 다른 한쪽은 시대를 위한 문이다. 이 둘은 함께 방콕의 근대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세계의 손님을 맞이했고 다른 하나는 세계의 물건과 문화를 이 도시로 끌어왔습니다. 안데르센과 동료 투자자들은 유럽 건축가들을 불러 새로운 공간을 설계하게 합니다. 그 건물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서스 윙이라고 부르는 그 동. 이것은 단순한 객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작가들이 묵었습니다. 여행기와 전쟁기록, 동남아 보고서, 식민지 열광의 시선과 개인적 감상까지 수많은 문장과 정보가 이 복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이 호텔은 일찌감치 이야기가 생성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냥 자는 곳이 아니라 기록되는 곳이 된 겁니다. 그 후 이곳을 찾은 이들은 한 시대 문학사이자 세계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조셉 콘레드. 암흑의 핵심의 작가 조셉 콘레드는 실제 시암을 항해하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리엔탈 호텔을 머물며 강의 수면 위에 비친 도시의 빛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강은 인간의 탐욕을 비춘다. 하지만 그 끝에는 늘 침묵이 있다. 그에게 방콕은 제국의 항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으로 향하는 항로였습니다. 소머신 몸은 말라리에 걸린 채 오리엔탈 호텔에 머물며 더 젠틀맨 인 더 팔러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썼죠. 나는 아시아의 빛 속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 빛은 서구의 거울보다 훨씬 냉정했다.
그의 책엔 오리엔탈의 테라스와 강바람 그리고 이 도시의 정적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엄 그린은 냉전기 기자이자 소설가로 조용한 미국인을 지필하며 베트남과 태국을 오갔습니다. 그는 오리엔탈 바에서 취재원들을 만나며 정보와 윤리의 경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짧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방콕의 밤은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의 문장은 오리엔탈의 조용한 창가에서 시작된 냉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제임스 미치너는 하와이와 사요나라로 유명한 대중 소설가였지만 그 또한 동남아 전역을 돌며 전후 세계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오리엔탈의 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밤을 새우며 전쟁이 끝나도 인간의 욕망은 계속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여행기는 이 호텔을 하나의 세계의 응접실로 묘사합니다. 노엘 코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극작가 노엘 코워드. 그는 1950년대 이곳에서 희곡의 초안을 다듬으며 피아노 옆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 강변의 밤은 완벽한 리듬을 갖고 있군. 그의 재즈 같은 대사들은 그때 오리엔탈의 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5명의 작가의 이름은 지금도 오리엔탈 호텔의 스위트룸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호텔의 벽에는 그들의 초상과 친필 서명이 걸려 있고 작가의 복도는 여전히 종이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 강을 따라 흘러온 문장가들이었습니다. 제국의 항해에서, 전쟁의 어둠에서, 그리고 인간의 고독에서 태어난 문장들. 방콕의 오리엔탈 호텔, 이곳은 그들의 펜이 멈췄던 방이자 문학과 현실이 가장 가까웠던 통로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서양인들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에서만 지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도시의 공기를 걸어 다니고 싶다. 그 요구 때문에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1860년대 짜랑꾸룽 신도로라고 불리던 길. 말마차가 다니고 나중에 트램이 깔리고 수입상점, 은행, 무역회사가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이 길은 곧 방콕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 비즈니스 지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초입에서 여행자와 외교관을 맞이하는 곳, 그게 바로 오리엔탈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오리엔탈은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태국에서 가장 우아한 식탁이었고 가장 좋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고 심지어 전기불빛을 보는 경험 자체가 놀라움이었던 시절, 전등과 샹드리에, 수입된 카펫과 벽지까지 갖춘 장소였습니다. 1905년 무렵 미국인 경영자 칼 G 에드워즈 그리고 전설적으로 회자되는 여성 지배인 마담 모 부줄레는 이 호텔을 다시 살려 올립니다. 그녀는 베니치아에서 연주자를 데려오고 프랑스 셰프를 고용하고 음악이 있는 만찬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방콕 상류층과 외교관들 사이에서 오리엔탈의 저녁 식사는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샹들리에의 빛 아래 왕국의 하늘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893년 시암의 국운을 뒤흔든 팡남 사건. 프랑스 군함 세척이 짜오프라야강 입구를 무단 침입했고 시암의 해안 포대는 끝내 포문을 열었습니다. 짧은 교전 뒤 프랑스 함대는 강을 거슬러 올라와 이 도시의 심장부 왕궁을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무력 시위가 멈춘 곳은 프랑스 공사관 앞 그리고 오리엔탈 호텔의 강가 바로 앞이었습니다. 호텔의 테라스에 앉아있던 서양 손님들은 자신들이 머물던 이 도시의 왕궁이 폭격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시암은 피를 흘리지 않는 대신 메콩강 동쪽에 영토를 프랑스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방콕은 식민지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리엔탈 호텔은 왕국의 운명이 요동치던 그 강 위의 무대, 역사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옵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은 동남아 전략 거점으로 방콕을 사용했고 오리엔탈 호텔은 일본 장교들의 거점으로 넘어갑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군 장교 클럽이 되었고 전쟁이 끝났을 땐 감나가던 가구와 조명, 집기도 약탈되거나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오리엔탈은 거의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강은 또 한 번 제국의 무게를 본 겁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1947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 호텔은 기적처럼 다시 문을 엽니다. 그 중심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사진가 제르메인 크롤 그리고 태극 실크를 세계에 알린 남자 짐 톰슨. 그들은 기자이자 사업가 그리고 몽상가였습니다. 전쟁 중 일본군 장교 클럽으로 쓰이며 폐허가 된 건물을 이 둘은 다시 방콕의 얼굴로 되살립니다. 짐 톰슨은 당시 호텔의 공동 소유주이자 거주 이사였습니다. 그는 외교관과 예술가, 기자들이 모여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뱀북바. 낮에는 실크 사업가, 밤에는 호텔리어. 그의 하루는 예술과 사교, 그리고 방콕의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948년 그는 경영권에서 물러나 자신의 길, 타이 실크의 왕이 되는 길로 떠납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는 말레이시아의 정글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1958년 오리엔탈은 가든 윙을 올립니다. 당시 방콕에서 보기 힘들었던 고층 객실, 도시 최초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노르망디 레스토랑, 유럽풍 파인다이닝이 강을 내려다보는 장소,
이 시점부터 오리엔탈은 단순히 태국에서 좋은 호텔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호텔 중 하나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시대가 열립니다. 전쟁이 총으로 싸우는 시대에서 정보와 신호, 문장과 보고서로 싸우는 시대로 방콕은 곧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듣는 귀가 되는 도시가 됩니다. 오리엔탈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멎은 강변에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방콕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시절, 모든 정보와 비밀이 흘러넘쳤던 곳, 기자와 외교관 그리고 이름 없던 메신저들이 오가던 단 하나의 장소. 다음 이야기에는 그 은밀하고도 치열했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태국을 보다 흥미롭게 만나는 강남아의 타이로드.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비밀스러운 역사의 다음 장도 함께 열어주세요.